그럼 레몬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한 연구를 보면 95도 정도, 꽤 뜨거운 물에 우려낼 때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해요. 오, 뜨거운 물에요? 네. 그리고 껍질째 쓰실 거면 베이킹 소다 같은 걸로 아주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다만 주의할 점은 저희 미션은 특히 레몬, 석류, 그리고 생들기름 이 세 가지 식품에 좀 집중해 볼 텐데요. 네, 흥미로운 식품들이죠.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들이 왜 그렇게 뇌혈관 건강을 강조하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뇌가 우리 몸무게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쓰는 에너지는 전체의 20%나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부족하면 뇌 기능에 바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냥 혈관 막히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군요. 네, 자료들을 보면 혈액뇌 장벽, 그러니까 BBB의 중요성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비비비요? 그게 뭐죠? 뇌를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뭐랄까 아주 정교한 필터 시스템 같은 건데요. 네네. 만성염증 같은 게 있으면 이 장벽 기능이 약해져서 투과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물질들이 막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평소에는 걸러내야 할 해로운 물질이나 염증 유발 인자들이 뇌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죠. 아, 그게 신경염증이나 뭐 알츠하이머 같은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퇴행성 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혈관 문제로 뇌가 손상되는 혈관성 치매가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하기도 하고요. 다행인 건 이게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꽤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혈관 관리가 뇌 건강의 시작이네요. 그럼 첫 주자, 레몬부터 한번 볼까요? 네, 레몬. 자료 보니까 레몬에 비타민 C랑 플라보노이드 이런 게 많아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네, 그런 성분들이 중요하죠. 혈관벽을 이루는 콜라겐 생성도 돕고요. 아, 콜라겐 생성도요?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들 대상으로 마늘이랑 레몬 주스를 같이 먹였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던데요.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칼륨도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일부 자료에서는 레몬의 유기산이 혈관 청소 효과가 있다는 말도 하던데 이건 어떤가요? 아, 그 부분은 뭐랄까 가설 수준으로 제기되긴 하는데 아직은 좀 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레몬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한 연구를 보면 95도 정도, 꽤 뜨거운 물에 우려낼 때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해요. 오, 뜨거운 물에요? 네. 그리고 껍질째 쓰실 거면 베이킹 소다 같은 걸로 아주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다만 주의할 점은 레몬이 산도, pH가 이 정도로 엄청 강해요. 아, 맞아요. 시큼하죠. 네. 그래서 빈속에 드시면 속 쓰릴 수 있고 또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어이쿠. 빨대를 쓰시거나 드시고 나서 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시는 게 좋다고 자료들은 권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자 석류로 넘어가 볼까요? 레몬이 항산화, 혈관벽 강화 쪽이라면 석류는 좀 접근 방식이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 몸속 미생물이랑 같이 일한다면서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석류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어. 석류에 많은 엘라지타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이게 분자가 커서 사실 그대로는 흡수가 잘 안 돼요. 네. 근데 우리 장 속에 사는 특정 미생물들이 이걸 분해해요. 그래서 유롤리틴이라는 훨씬 작고 흡수 잘 되는 물질로 바꿔주는 거죠. 와, 미생물이 변환을 시켜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유롤리틴, 특히 유롤리틴 A랑 B는 혈액뇌 장벽, 아까 말한 BBB를 통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장에서 만들어진 게 뇌까지 직접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 신기한데요? 그럼 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신경 보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유롤리틴이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이게 뭉치는 걸 막아주고 아, 또 신경세포가 죽는 걸 막고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서울대 연구 포함해서요, 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신경염증이나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걸 억제하는 효과들 보고되고 있습니다. 꽤 다방면이죠. 정말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실제로 중장년층 대상으로 1년 동안 석류 주스를 마시게 한 연구에서는
다른 그룹과 달리 시각학습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됐다는 결과도 있어요. 오호. 그럼 이 좋은 효과를 보려면 석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엘라지타닌이 많은 부분이 씨앗존이라서요. 씨앗까지 통째로 먹거나 아니면 씨앗까지 같이 짜낸 100% 주스 형태가 좋다고 자료들은 제안합니다. 네, 씨앗제.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유롤리틴 생성 능력은 사람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장내 미생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효과가 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프로바이오틱스나 식이섬유 같은 걸 잘 챙겨 드시면서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게 어쩌면 석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먼저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자, 생들기름입니다. 네, 들기름. 이건 뭐 자료에서 거의 오메가3 끝판왕처럼 얘기하던데요. 식물성 기름 중에 ALA,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이라고? 네, 함량 자체는 정말 독보적이죠. 특히 현대식단이 오메가6는 너무 많고 오메가3는 부족해서 그 비율이 막 20대 1 이상으로 불균형한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이죠. 근데 들기름은 그 비율이 약 1대 4. 오히려 오메가3가 훨씬 많아서 항염증 환경에 유리하다고요. 네, 바로 그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들기름 속 ALA는 우리 몸 안에서 일부가 EPA나 DHA 같은 다른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아, 전환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CRP나 IL6 같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염증 감소 효과. 네, 일본에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들기름 섭취가 항산화 능력을 높이고 또 인지 기능이나 정서 안정에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근데 자료에서 유독 생들기름, 냉압착 이걸 엄청 강조하던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그 고소한 들기름이랑은 다른 건가요? 아, 네. 바로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죠? 핵심 성분인 ALA가 열, 빛, 산소에 굉장히 약해요. 쉽게 파괴되거나 변질, 즉 산패된다는 거죠. 아하.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사는 고소한 들기름은 대부분 들깨를 고온에서 볶은 다음에 짜내는 고온압착 방식이에요. 네, 그렇죠. 고소한 냄새가 나죠. 근데 이 과정에서 ALA가 상당히 많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벤조피렌 같은 바람 가능 물질이 생성될 위험까지 있다는 게 자료들의 지적입니다. 헉, 발암 물질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고온 처리 과정에서요. 그래서 뇌 건강을 포함해서 들기름의 좋은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반드시 냉압착 또는 생들기름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을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와,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그냥 들기름이면 다 같은 줄 알았는데. 그럼 이 생들기름은 어떻게 먹고 보관해야 할까요? 자료들은 하루에 한 반 숟가락 정도, 약 5g 정도를 꾸준히 먹는 걸 제안하고 있어요. 반 숟가락? 네. 그리고 ALA는 열에 약하니까 샐러드 드레싱으로 뿌리거나 나물 무칠 때 마지막에 넣는 것처럼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 쓰는 게 좋고요. 비가열 조리. 네. 보관은 빛이랑 산소를 막을 수 있게 어두운 색병에 담아서 꼭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 개봉하면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산패를 막아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냉압착 생들기름 기억해야겠네요. 이 세 가지 식품 말고도 자료에서 좀 주의하라고 하는 점들도 있었죠? 네, 맞아요. 특히 나트리움 과다 섭취. 이게 단순히 혈압만 높이는 게 아니라 세포에 직접 스트레스를 주고 활성상소를 늘려서 혈관 내피세포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아, 직접 손상이요? 네. 그리고 튀기거나 굽는 그런 고온 조리나 가공식품 섭취는 기름을 산패시켜서 염증을 유발하고 최종 당화산물, AGS 같은 해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튀김, 구이, 줄여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뇌 혈관 건강을 위한 꽤 흥미로운 전략 하나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1. 레몬수를 꾸준히 마셔서 항산화 기초를 다지고 2. 냉압착 생들기름을 매일 조금씩 먹어서 항염증 오메가3를 보충하고 3. 씨앗제 먹거나 100% 주스 형태의 석류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유롤리틴의 뇌 보호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이른바 파워 트리오랄까요? 파워 트리오. 좋네요. 레몬수, 냉압착 생들기름, 석류.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들기름은 반드시 냉압착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자료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것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하죠.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또 충분히 자는 것 같은 기본적인 건강 습관이 함께 가야 최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 석류의 뇌 건강 효과가 상당 부분 당신의 장내 미생물 상태에 달려 있다는 점. 이거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잖아요. 그렇죠. 아주 흥미롭죠. 그렇다면 혹시 당신의 장 건강을 좋게 만드는 다른 식단 요소들이나 생활 습관들이 이 석류의 효과를 더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또 다른 방식으로 당신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